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클래스에서 발표자를 맡게 된 권소리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화가 정선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화가 소개. 정선은, 두 번째, 정선의 특징과 업적, 세 번째, 정선의 작품 소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선은 조선 후기 화가인데요.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으며 김창집의 도움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가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18세기 무렵 중국에서 들어와 한창 유행이 하던 남종 화법이나 오퍼와 같은 새로운 산수 화기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광동 지방의 명승, 서울의 사계절 모습, 이황상 등을 주요로 화제로 삼았습니다. 정선의 특징과 업적은 일단 특징은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풍경을 더 실감나게 과장시키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고, 업적은 첫 번째, 회화 기법은 전통을 이어받기도 하지만 독창적인 필묵법을 개발을 했고요. 채색은 명암 등의 효과를 무시하면서도 물체의 외형적 특징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회화사의 한국진경산수의 전형을 확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겸재, 파화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림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정선 작품 소개 전 기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선의 그림에는 삼원법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 우리나라 그림의 여백, 그리고 세 번째, 진경상수화. 이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 설명입니다. 이것은 인왕 제색도라는 그림인데요. 특징 있게 생긴 이황산의 바위를 원경 가득히 배치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안개와 수목을 그려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구도를 이룹니다. 그리고 수목과 가옥이 있는 정경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인 부감법으로 포착하였으며, 원경은 멀리서 위로 쳐다보는 고원법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마치 바로 앞에서 이황상을 바라보는 듯한 현장감을 줍니다. 안개와 산능선은 얇게, 바위와 수목은 짙게 처리하였고, 먹색의 강렬한 흑백 대비로 굴곡진 산의 습곡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화면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의 거대한 양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사된 정묵의 힘찬 붓질과 크고 작은 수목들에 가해진 편필의 활달한 운필, 그리고 산등성이의 성근은 피마준, 짧게 끊어 찍은 작은 미점 등은 정선의 서울 근교의 실경들을 사생하면서 사용됐던 기법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보다 능란하고 완숙한 필치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금강전도인데요. 금강정동은 원형 구도로 윗부분에 비로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거기서 화면의 중심인 만폭동을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끝부분에 장안사의 비홍교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표은사와 장양사 등에 그려진 그림의 왼쪽 부분은 무성한 숲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토산으로 묘사되어 맞은편에 예리한 암산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금강산의 여러 바위봉 우리들이 바위 꼭대기에서 시옷자로 붓 자국을 내면서 수직으로 다시 꺾이는 이른바 수직 중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산의 둘레에는 엷은 청색을 문질러 발라 원형 구도의 둥근 형태를 강조하면서 하늘 높이 솟아오른 듯한 곤감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중국을 중앙으로 하여 세계를 둥글게 표현한 천화도 같은 옛 지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호관어.
네, 이 그림은 행호관어인데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한강변에 높이 76m 정도의 궁산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산정에는 중국 동정호의 이름을 딴 악양루가 있었으나 소실되었고 1737년에 풍류무사였던 이유가 거기에 소학류를 세웠습니다. 경치가 동정호 악량호의 머금가는 누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러나 이 소학류도 소실 1994년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궁사는 그 옛날 선비들이 한강 뱃놀이로 풍류를 즐겼던 서쪽의 개화산, 오른쪽엔 탑산, 쥐산 등과 함께 한강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했던 곳이었는데요. 중국 사신들이 조선에 가서 양천형을 보이지 못했다면 조선을 보았다 하지 말라고까지 할 정도로 경치가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도성을 방비하는 곳이기로 했으며 한국 전쟁 때에도 군 부대가 주둔하였던 전략적인 요충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박연폭포라는 그림인데요. 일단 박연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옛날에 박진사가 이 폭포에 놀러 왔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폭포 및 그 못 속에 사는 용녀에게 홀려서 100년 가약을 맺었다고 해요. 진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 폭포에서 아들이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비탄에 빠져 자신도 폭포 및 담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슬프죠? 그래서 그 담을 고모담이라고 하고 박씨의 성을 따서 박연폭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 바가지와 같이 생긴 담소에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하여 박연폭포라도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보다 높대요. 이 폭포가 실제보다 높고 강한 힘이 느껴진다고 해요. 박연폭포 그림을 잘 보면 그림이 이 위아래로 아주 길쭉해요. 그리고 양쪽에는 험한 바위들이 잘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면은 색감이 굉장히 시커멓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하게 되게 묵직하게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검은색 사이에 하얀 물줄기. 그런데 전체 그림에서 보면 물줄기가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정확히 가운데로 떨어지면 그림이 너무 딱딱해 보여서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줄기 위아래로는 둥근 바위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바위 모두 물줄기 폭과 똑같다고 합니다. 왼쪽 바가지에서 아래쪽 바가지로 물을 쏟아 부은 느낌이 들고 그림을 계속 보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빨려 올라가는 느낌까지 듭니다. 물줄기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강한 느낌, 그러니까 강한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연폭포가 실제 있는 건데요. 이 박연폭포의 실제 높이는 37m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이 높아 보일까요? 여기 제가 생각해보면 그 정선은 폭포 넓이를 확 줄여서 좁게 그린 거인 것 같아요. 화면도 양쪽을 과감하게 잘라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로로 넓게 그렸다면 이렇게까지 높아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은 청풍계도라는 그림인데요. 일단 청풍 그림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황상 특유의 빼어난 백색 암벽들이 마치 명암을 실제와 정반대로 표현하는 음화의 기법처럼 겸지에 대담하고 장크형 무법에 의해 검은 바위로 그려졌습니다. 나무의 표현도 둥치를 거친 붓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함으로써 일체의 기교와 세밀한 표현을 배제해야 하는데도 아주 우람하고 장대한 기품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소나무의 특징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저희 팀에서 느낀 점은 중국의 그림을 따라서 그리는 것이 아닌 조선을 직접 담사하여 자신만의 표현으로 종이에 그대로 담아서 지금까지 생생하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림 속에서 정선의 삶에서 느꼈던 주요한 사건과 상황을 잘 느낄 수 있었고
남들의 길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그림 기법을 사용하여 평범한 화가가 아닌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긴 나도라 적혔으면 저희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만의 색깔과 저희만의 방법으로 이 길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압구정 클래스의 발표자 권솔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